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다. 뉴캐슬 원정에서 사고를 몰아치며 승리했고,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무패를 달리던 3위팀 노팅엄에 5골을 몰아쳤다. 이번 시즌 2선 공격수 중 탑티어로 평가받는 클로이벨트가 이 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고, 세메뉴와 오우타와라의 마무리도 확실했다. 자바르니가 버티는 수비가 탄탄하기에 공격도 잘 되는 모습이다. 리버풀은 주중에 호벤 원정을 다녀왔다. 그러나 이미 챔스에서 1위를 유지하며 16강에 직행했기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했고,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아스날과 노팅엄, 맨시티를 비롯한 추격자들의 추격에서 확실하게 달아나지 못한 상황이기에 리그 승리가 간절하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는 현재 리그에서 리버풀을 제외하면 가장 길게 무패를 이어가는 팀이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는 벤치 뎁스가 아쉽다. 후반에 키에사와 누네스, 엘리엇 등이 교체로 들어와 다소 지쳐있을 홈팀의 수비를 몰아칠 수 있고, 살라가 상대의 집중 견제를 이겨낼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에버턴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최근 연승에 성공하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다. 토트넘과 브라이튼 등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는 팀들을 연달아 만났는데 모두 한 골차 승리에 성공했다. 팀의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일리만 은디아에가 연속 경기 골사냥을 했고, 망갈라와 이드리사 게에가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부상에서 돌아와 후반 조커 역할을 하는 베투의 문전 침투도 위협적이다. 레스터는 토트넘에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났다. 줄곧 강등권에 머물며 승격 시즌에 다이렉트 강등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바디와 엘칸누스가 골을 기록하며 팀을 강등권에서 탈출시켰다.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파에스와 베스테르고르 등 최후방 수비도 안정적이었기에 이 경기를 통해 연승을 노린다. 접전을 본다. 연승에 성공했고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는 에버튼이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최근 중원 경기력이 올라온 점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레스터의 경기 집중력도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수마레와 스킵이 중원에서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들과 경합하며 경기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 파에스가 수비 라인을 이끌 레스터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날에 패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그 바도와 부에노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이 상대의 공세를 잘 저지했지만 라르센과 마테우스 쿠냐, 황희찬 등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거기에 중앙 미드필더인 주앙 고메스가 퇴장당하며 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에 시즌에 큰 위기를 맞았다. 단 빌라가 주중 일정을 소화했기에 체력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빌라는 주중 경기에서 셀틱을 잡고 챔스 16강에 직행했다. 이 선에서 공격을 주도한 모건 로저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와킨스의 최전방 존재감도 확실했다. 리그에서도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로 무패를 기록 중인데, 챔스와 리그 등에서 모두 선전 중이다. 단 주중에 90분 내내 혈전을 소화하고 휴식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이번 원정에는 맥긴과 존 듀런 등이 선발로 나서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이다. 접전을 본다. 최근 분위기와 경기력에서는 원정팀인 빌라가 압도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셀틱전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고 틸레만스와 카마라 등의 활동량이 떨어질 수 있다. 고메스의 결장이 있지만 안드레와 토미 도일 등이 중원 싸움을 밀리지 않을 것이고, 홈의 이점도 누릴 울버햄튼이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코모를 잡고 선두권과 격차를 유지했다. 나폴리에 패했고 우디네세 원정에서 패하며 1위를 내줬는데 다시 우승 경쟁을 시작했다. 주중 챔스 원정에서는 바르샤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챔스 16강 직행에 실패했지만 9위를 차지하며 24위 팀과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다. 파살리치와 에데르송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꾸준한 최근이다. 토리노는 지난 라운드에서 터진 채 아담스의 멀티골로 승리하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좋았던 시즌 출발과 달리 어려운 12월을 보냈는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고 이제 유로파 진출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자파타의 이탈 공백에도 아담스와 블라시치가 공백을 잘 메웠고, 리치가 버티는 중원은 경쟁력이 확실하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토리노가 타이트한 일정의 아탈란타 상대로 중원의 압박 강도를 높이며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나 레테기가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데다 데룬과 에데르송이 중원에 나설 아탈란타를 90분 내내 막긴 어려워 보인다. 중원이 고전해도 루크먼과 자니올로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라운드에서 텐백을 가동한 비아레알에 고전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레가네스와 비아레알을 상대한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기에 레알에 1위를 내주고 바르샤에 앞선 라리가 2위를 기록 중이다.
그래도 주중 원정 경기에서 잘츠부르크에 대승하며 챔스 16강 직행에 성공했기에 기분 좋게 이번 홈경기에 나설 수 있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베티스에 패했다. 연패를 피하기 위해 로드리게스와 4일 라린 등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골을 노렸는데 선제골 허용이 컸다. 거기에 팀 공수의 중심을 잡아주는 마스카렐이 퇴장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 결장하는 악재도 생겼다. 강팀을 만나는 이번 원정에는 최대한 라인을 내린 버티기로 임할 것이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마요르카는 최근 라일로와 발렌트 등이 이끄는 수비 라인에 부진이 있다. 마스카렐의 결장도 있는 경기에서 중원의 수비 보호가 불안할 텐데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주중에 두 골을 몰아친 그리즈만을 비롯해 알바레즈와 시메오네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유니온 베를린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니온은 마인츠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지만 장파울리 원정에서 완패하며 마인츠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홀로바우와 시에바추의 투톱이 나섰고 유라노비치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노렸지만 상대의 거센 수비적 저항에 무너졌다. 때문에 하위권과 격차를 벌리지 못하며 이 경기에서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한다. 라이프치히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슈투름 그라츠에 패했다. 그러나 이미 챔스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나선 경기였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승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모습이었다. 탈락이 확정된 챔스보다는 리그에 더 집중해야 하기에 강약 조절을 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주중에 짧게 뛴 세슈코와 사비 시몬스 등이 좋은 몸 상태로 나설 수 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원정을 다녀온 상황이지만 로테이션 가동으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오펜다와 벤자민 세슈코의 스리톱이 가동되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수 있고 캄플과 세이발트가 중원을 장악하며 우니온을 무너뜨릴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